이번 시간에는 혈당량 조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혈당일 때 우리가 밥 먹기 직전에 너무 배가 고플 때 이럴 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기 몸 상태가 어떠할지 한번 상상을 좀 해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단식을 했다거나 아주 과격한 운동을 했다거나 이랬을 때는 당이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혈당량을 높이려고 무진장 애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혈당량을 조절하는 과정에 혈당량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배가 고프다, 당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간내 시상하부에서 감지해 내겠죠. 그럼 이것이 직접 어딘가를 갈 수는 없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 혈당량에 관여하는 장기는 이자와 그 다음에 콩팥 위에 얹어져 있는 바로 이 부신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는지 좀 알아볼게요. 일단 지금 배가 고프다, 당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 상태에서는 좀 급박한 상황이다라고 몸은 판단하겠죠. 당이 많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때는 이제 신경, 좀 빠른 속도로 당을 높일 수 있게끔 신경에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호르몬도 있지만 급박한 상황, 위급한 상황이다라고 판단하게 되면 신경 중에 교감신경을 통해서 이 당을 높이게 되죠. 그러니까 위급한 상황에서는 우리가 교감신경을 이용하게 되는 거죠. 당이 부족하다. 이게 남는 것보다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는 위급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교감신경을 통해서 이자를 건들게 됩니다. 이자는 혈당량에 관여하는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랑게르 한스섬이 있다고 그랬죠. 이 랑게르 한스섬에 알파세포와 베타세포가 있는데 이 당이 떨어졌을 때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것은 바로 알파세포에서 나오는 글루카곤이죠. 이 글루카곤의 표적기관은 바로 간입니다. 네, 간으로 가서 포도당의 양을 증가시킬 텐데 그 방법은 이 간은 포도당을 뭉쳐서 저장하는 글리코젠이라고 하는 다당류 형태의 탄수화물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잘 쪼개서 바로 포도당을 만들게 되면 이 포도당이 자연스럽게 혈관 안으로 들어가서 혈당을 높이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포도당으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저혈당일 때 관여하는 신경은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교감신경, 부족한 상황을 위급한 상황으로 감지하는 거죠. 그리고 호르몬은 글루카곤과 아드레날린, 그리고 당질 코르티코이드 이런 게 있다고 했었죠. 이 글루카곤은 이자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드레날린은 부신 속질에서 나오게 됐었죠. 또 하나는 당질 코르티코이드는 부신 겉질에서 분비가 됐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저혈당인 상태에서 당이 떨어지는 것을 감지하는 것은 간내 시상하부. 간내 시상하부가 교감신경에게 명령을 내려서 이자의 알파세포에서 글루카곤이 나오게 하겠죠. 이 글루카곤이 가는 표적기관은 간이 되겠습니다. 간으로 가서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또 하나의 방법은 교감신경을 시켜서 부신 속질을 자극하게 되죠. 그럼 부신 속질에서 이제 아드레날린이 나와서 이 아드레날린 또한 간으로 가게 돼서 간에서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바꿔주게 되면 혈당량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자, 잘 머릿속에 상상을 하면서 당이 떨어졌을 때 내 몸이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를 한번 다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내 시상하부가 일단 감지하게 되면 교감신경에게 명령을 내리게 되고 이자의 랑게르 한스섬의 알파세포에서 글루카곤이 나오게 되죠. 또 하나의 방법은 부신 속질에서 아드레날린 또는 에피네프린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을 분비하게 되면 간에서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전환해서 이것이 혈액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혈당량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의 방법은 보통 우리가 다이어트, 단식을 했을 때 내 몸 안에 뭔가 당이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서서히 감지하게 되면 호르몬, 호르몬까지도 서서히 가세를 해서 혈당을 높이게 됩니다.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 기억나죠? 부신 겉질을 자극해서 이 부신 겉질에서 호르몬을 나오게 하는 거죠.
부신 겉질에서 나오는 호르몬은 코르티코이드가 붙는다고 했었죠. 겉질이 콜텍스인데 이 겉질에서 유래한 코르티코이드가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당을 증가시키는 호르몬이다 보니 당질 코르티코이드다라고 표현하게 되죠. 네, 이 당질 코르티코이드는 단백질과 지방을 포도당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이 호르몬이 잘 나오지 않는다면 지방이 포도당으로 전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살이 안 빠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겠죠.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단식을 했을 때 간내의 시상하부에서 감지하게 되고 뇌하수체 전엽에서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을 분비시키죠. 그럼 부신 겉질에서 당질 코르티코이드가 나오게 되고 이 당질 코르티코이드가 단백질과 지방을 포도당으로 전환시킨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혈당량을 증가시키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엔 고혈당인 경우 점심시간에 밥을 먹고 나서 몸 안에서 이제 어떻게 또 올라간 것을 내릴 수 있느냐. 여유가 있는 많은 상태인 경우에는 교감신경이 아닌 부교감신경이 작동할 테고 호르몬은 유일하게 혈당량을 감소시키는 인슐린이 작동을 하겠죠. 자, 그래서 똑같은 원리입니다. 일단 간내의 시상하부에서 감지를 하겠죠. 아, 당이 너무 많네? 라고 감지를 하게 되면 부교감신경에게 명령을 내려서 이자의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을 분비를 촉진을 시키게 되고 이 인슐린은 포도당을 다시 글리코젠으로 바꿔주는 간에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꿔줌으로 해서 혈액으로 나가는 포도당의 양을 줄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혈당량을 감소시키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상하세요. 간내 시상하부에서 일단 당이 너무 올라간 것을 감지하게 되면 부교감신경이 작동하게 되고 이제 랑게르 한스섬에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죠. 그러면 간에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사실 그런데 인슐린은 간으로 가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세포로 훨씬 더 많이 갑니다. 세포로 가서 이제 어떤 식으로 해서 혈당량을 줄이는가 간단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슐린이라는 영화입니다. 몸 안으로 들어가서 당으로 밥을 먹게 되면 이것이 이제 에너지를 낼 텐데 당은 혈액 안을 돌아다니겠죠. 이제 이것이 혈당량을 결정하게 되는데 인슐린이 분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 인슐린은 물론 간으로 가기도 하지만 잘 보시면 이게 지금 다 세포인데 세포로 가게 되죠. 세포에 어떤 수용체 결합을 하니까 여기 문을 열어주죠. 그럼 포도당이 이 문으로 들어가서 여기 안에서 이 포도당을 재료로 해서 에너지를 내게 되겠죠. 그러면 혈당량이 결과적으로 줄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포도당이 여기 안에서 이제 산소와 결합을 해서 에너지를 내기 때문에 포도당을 산화시킨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겠죠. 세포에서 포도당을 산화를 촉진함으로 해서 혈당량을 감소시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